계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쌤이 이제 세부사 일어난 사건 위주로 보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각 이제 그 예술가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차관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러면 two different paintings라고 해서 마티세랑 그다음에 샤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both deal with 다뤘어요. the same subject 같은 주제로 이카루스가 비행을 했다, 이카루스가 추락을 했다라는 하나에 이뤄가지고 두 사람이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제까지 그 기출 형태를 보면은 표가 나와요. 표가. 그래서 마티제는 이런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샤갈은 이런 거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제로 스스로 표를 그려가지고 정리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마티제랑 샤갈은 둘 다 같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In their paintings, but they are different라고 했어. 자, 그들은 다른 것들을 봤습니다인데 어려운 어휘는 아니지만 여기다가 어휘 대비라고 적어주시고 어휘 문제는 대체로 반이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the same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넣어주시면 된다. 이게 지금 이 two different paintings의 주제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다르게 적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집중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티제의 그림에서 you can see Icarus flying. 자, 중점 문법 나왔습니다. 표시. 자, 이카루스가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법 써보자. 동사원형 가능하고요. PP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what in Chagall's painting? The boy is falling. 자, 그러면은 샤갈. 마티제는 올라가는 거 그렸고요. 샤갈은 떨어지는 거 그렸습니다. 표 그려지지? 그럼 여기다 그냥 써볼까? 자, 마티제는 플라잉 그리고 있었고 샤갈은 폴링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comes from the different ideas that the two painters had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얘는 오과 문법이기 때문에 함께 문제 출제될 수 있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시 기억해보면 생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략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두 화가들이 가졌던 두 가지의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마티제는 데디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카루스가 뭐했어? brave. 용감하고 어드벤처러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 모험심이 강한. 그럼 이카루스의 요 특성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야. 마티제는 이카루스의 용기 그리고 모험심이 강한 모험심이 강하다는 점에다가 차관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자, in contrast 반면에 온디아들은 반면에 샤갈은 뭐라고 했어? 이카루스가 어리석었다라고 하고 있어. 이카루스가 어리석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었던 초딩 시절 얘기하면서도 쌤은 이 두 가지도 보지 않았고 그냥 주인공 죽었다라는 것에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두 번째로 마티제는 is very simple 간단한 그림을 그렸고 자, 샤갈은 많은 세부사항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외적인 것 얘는 심플 했고요. 그 다음에 샤갈은 디테일을 많이 그리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마티제의 그림에선 there are only Icarus and some stars. 이카루스와 몇 가지
별들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럼 다시 말해서 주인공만 등장을 시켰다라는 거야. 그리고 스타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하늘로 플라잉하고 있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별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furthermore 더욱이 Icarus body is just a simple outlin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의 밑줄 쳐주시고, 자, 이카루스의 몸은 has just a simple outline. 뭐야? 그냥 간단한 윤곽선만 있었다라는 점이야.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렸다라는 건데, 반면에 샤가 painted many people and houses in addition to 이카루스인데, in addition to 뭐뭐뿐만 아니라.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 painted not only many people and houses but also 이카루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상관없어 여러분 배웠죠? 나도니 버들스.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있어? B as well as A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카루스 as well as many people and house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모두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디테일을 적었다라는 것은 뭐야? 이카루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밑에 사람들 그리고 폴링이기 때문에 떨어질 공간의 것들을 그렸다라는 거죠. 시선이 아예 달라요. 위로 보고 있기, 아래 보고 있기. 오케이? 자,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painting styles of the two painters.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이점 두 번 얘기했어요. 차이점은 일단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 관점이지만 여기서는 아이디어라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화풍이 다르다. 라고 해서 painting styles 다르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격 의문사입니다. Whose painting? 누구의 페인팅을 너는 더 좋아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고, people with different answers because they may see the same thing in different ways. the same과 different 위치 잘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선호도는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쌤은 이제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주인공이 죽었다라는 것에 상처를 받았지만 좀 그 나약한 멘탈로 초중고를 살았거든요. 약간 좀 우울해 사람이. 그래서 쌤은 샤갈의 그림을 더 선호한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지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 7과 쌤이 줬던 7과로 가보도록 하죠. 7과. 자, 그리고 혹시 의문을 가질까봐 저번에 정호랑은 얘기했었는데, 대화문은요, 그 시험, 본문 문법 다 한 다음에 그럴 거예요. 왜냐면 대화문에서 많이 틀려. 대화문에서 많이 틀리지 않니? 그냥 올백인가? 대화문에서 은근히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같이 어법 먼저 보겠습니다. 어법. 자, 이번에 완료 시제가 등장했습니다. 완료 시제. 찾아서 펴보세요. 자, 이제 현재 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현재 완료 뭐라고 배웠을까, 이제까지? 과거에 있던 일이 지금까지. 그래요. 좋아요. 현재 완료 과거에 있던 그러면 시제 그림 같이 메모하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사실 영어에는 시제가 몇 개 있게요? 네. 사실 따지면 영어에는 시제가 2개밖에 없어. 과거랑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래 시제 뭐야? 현재 시제로 쓰여진 조동사가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완료 시제도 뭐야? 현재 시제로 이루어진 have pp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외국인 입장에서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는데 중학교 때 다루는 시제는 약 9개입니다. 9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현재 시제 뭐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혹은 습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들을 현재 시제로 쓴다. 과거에 끝났던 단일 시점 과거형을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be going to라든지 will, shall 같은 조동사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고 있어. 자, 그런데 이번에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 시제를 배워보겠다라는 거지.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워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기고사에 한번 나왔을 텐데요. 미래까지 내가 무슨 일을 완료하고 있을까? 내가 제2로 치면 내가 24살까지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상상의 내용. 그것을 미래 완료라고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과거보다 더 과거인 것을 대과거라고 불러가지고 대과거 하나 혹은 그때 순간을 말하고 있는 과거 완료를 배울 것이다. 그럼 시제 6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혜미가 지금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라고 말하는 어떤 시제지? 짧은 과거로부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가까운 미래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쪽을 진행 시제라고 얘기해서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진행 이렇게 해서 총 9개를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시제의 일부입니다. 오케이? 물론 다시 말하자면 원칙은 2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구분을 외국인 입장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9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는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라는 건데 현재 완료를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어떤 거냐면 이 현재 시점을 말하고 싶고 과거 시점을 하나 말할 수는 없었던 이 현재보다 바로 앞선 시점 뭐 이를테면 방금까지 예전에 했던 일이 지금까지와 같은 완전히 과거에 완료되지 않았던 시점 행위를 과거에 끝나지 않았던 시점 어느 순간을 잡기 위해서 have pp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 하진이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ave pp의 존재는 한 시점 앞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have pp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한 시점 앞선 그 순간을 현재 완료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용법 4가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 용법 4가지로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한 시점 앞섰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경험용법인데 대체 왜 그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와 같은 의문. 완료용법 끝났는데 그걸 왜 과거로 표현하지 못하지? 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한 시점 앞선 과거부터 현재 어느 순간 그 한 점 잡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현재 완료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이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거나 현재 영향을 미치게 쓰이는 시제이다. 보다도 한 시점 앞, 현재보다 한 시점 앞선 시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의 형태는 have pp이고 부정문은 has not pp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부정문, 의문문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우리 반에서는. 네, 요것도 원리를 따져보면 have 플러스 pp다라고 했을 때 그 대학 의문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have는 조동사입니다. pp가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have를 조동사로 파악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 조동사 규칙에 따라서 이 의문문과 부정문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 부정하려면 어떻게 부정하죠? 조동사 뒤에다 not 붙이잖아. 그럼 얘도 얘가 조동사였으니까 여기다가 not을 붙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도치 일어나잖아요. 그치? 조동사가 앞에 나왔잖아. 그럼 물어볼 때도 조동사의 have가 앞에 나오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쌤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의문문 문장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이거랑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왜 이건 틀렸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들어? 그냥 외워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얘 자체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조동사가 두 번 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조동사 규칙에 따라서 부정을 할 거면 have 뒤에다가 not 붙이시고 의문을 할 거면 have를 앞으로 빼라 라는 원리입니다. 이해됐죠? 수학들 잘 하시나? 그냥 수학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절대 어순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낚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알겠지? have를 뭐 어떻게 조동사처럼 생각해라. 이거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너네 이제 중3 되면 부정어구 도치 배우거든요. 그때에도 저 have가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지? 하지 이제 뭐를 필기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거 적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적으세요. 되셨죠? 자, 용법은 이제 너네가 중3 때까지 고통을 받는 친구고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는 용법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배울까 지금? 용법을 왜 구분해야 될까? 자신있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아무거나. 하진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용법을 우리가 왜 배울까? 너희를 괴롭히려고? 제이는 어떤 것 같아? 구분하려고. 구분을 한다라는 목적이 뭐야? 이건 뭐냐면 해석 똑바로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해석 똑바로 하려고. 오케이? 우리는 외국인 입장이기 때문에 해석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고등부 가서 이 경험용법이에요 라고 안 말해. 야 그냥 이거 완료용법이야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중등부 때는 이 처음 보는 어법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이 용법을 나눠 놓은 거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완료 배울 때에도 용법 가지고 씨름할 거예요. 정확히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럼 이런 것도 있어. 쌤 기억엔 동아있는 중3인 것 같은데, what을 의문사로 볼 거냐 관계대명사로 볼 거냐 진짜 집착적으로 문제 내거든요. 고등학교 때 안 물어보. 왜 그러냐? 무엇으로 해석할지 뭐만 것으로 해석할지 해석 방법 배우려고 우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그러면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법급을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영문장을 봤을 때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의 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별표 한번 쳐주시고, 자, 안타깝지만 암기해 주셔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암기할 대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용법 이름 먼저 네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법 네 가지 말해보세요 하면 다들 우물우물. 대체로 이 결과 생각 안 나서 말을 잘 못하거든. 용법 구문 네 가지 이름 처음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각 용법별 대표적인 부사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각 용법별 대표적인 부사. 요거는 여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런데 함께 쓰이는 단어가 꼭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용법은 아니지만 중등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문제 내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자. 현재 완료의 용법 1번. 완료. 방금 뭐뭐를 하였다는 뜻으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 내가 이 시점을 보기에 과거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나의 현재로부터 바로 앞선 시점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완료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경험. 과거에 몇 번 했는지 한 번 해봤는지 내가 살아옴에 있어서 한 시점 앞섰던 그 순간과 그 다음 순간과 그 다음 순간 이거를 한 번에 과거 세 문장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경험 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해본 적 있다라는 뜻으로 되고 있다. 자, 계속적 용법.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동작 강조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과거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 있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 그리고 결과 용법인데 결과 용법 같은 경우에는 나의 그 끝났던 행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는 뜻. 요거 잘 못하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주어의 끝난 행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어의 끝난 행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인데 쌤이 암기를 좀 안 시키고 싶지만 암기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도 별표를 쳐서 암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때로는 정말로 해석이 제대로 된 게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부사별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이 결과 용법은 부사로 표현되지 않아요. 결과만큼은 동사로 구분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just 방금 끝났어요. yet 아직 안 끝났어요. already 이미 벌써 now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ever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처음부터 시간의 끝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ever는 사실 영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evergreen 이렇게 말하면 상록수. 상록수가 뭔지 알아? 겨울에도 초록색인 나무. evergreen 맨날 초록색이지 그러면. 그리고 영원, 동안, 자, for 뭐뭐 동안이잖아. 그래서 ever 동안 하겠다 해서 영원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처럼 이 ever, never, 이건 never는 ever에다가 no 붙은 거야, not 붙은 거, not ever. 오케이? 한 번 더 once, times, befo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더 적어볼게요. 가끔 헷갈린다.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점점점점점. 그리고 계속용법에서도 for rival이 하나 있는데 듀어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도 뭐뭐 동안입니다. 그러면 중2 때 많이 헷갈리는데 for는 숫자 들어간 시간 들어가야 되고 듀어링은 기간의 이름 들어가야 된다. 기간의 이름 들어가야 된다. 나 공부했었어요. 30일 동안 숫자 들어간 거 후 쓰시면 되고 나 공부했었어요. 방학 동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 자 for랑 during은 전치사의 친구인데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접속사로 쓰이는 뭐뭐 동안 during 다음 while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가다 오다 떠나다 일타 사다 네 얘는 무조건 그렇다라는 거 아니야. 네, 온 사건이 지금도 와 있다라는 것도 되고 간 사건이 지금도 돼 있다라는 것들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참고 부분에 있는 건데 요거 별 3번 치세요. 요것이 어법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 어법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 어법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 자 보면은 현재 완료는 특정한 과거를 나타내는 저 친구들과 쓸 수 없다. 특정한 과거를 나타낼 수 없다. 왜? 특정한 과거를 말하기 전에 사건은 계속 연속되고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특정한 과거를 쓸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배우고 갔음에도 어떤 문제에 틀립니다. 그럼 이거 연습은 쌤이 준 GBU 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얘도 지금까지도 문제 내고 있는데 has been to, has gone to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경험용법에서 has been to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가본 적이 있다라는 건데 왜 구분을 하냐? 굳이 따져보면 그는 부산에 있어 봤다라는 경험이에요. 오케이? 있어 봤다. 그리고 그는 부산에 가버렸다. 요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빈투 본투도 은근히 문제 많이 내고 있고 저거 문제 낸 지도 한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근데 여전히 애들이 낚여.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석해보자. 그는 있어 왔다. 혹시 그 쉬즈건이라는 노래 알아요? 쉬즈건. 쌤 때는 이제 그 약간 락이 좀 센 이전 시대 락이 지배하는 시대다 보니까 사목 소리였나 락까지 올라갔대 그 노래가. 그래서 남자들의 노래방 금지곡 중 하나였어요. 내가 고음 좀 올라간다는 쉬즈곤을 불렀는데
그렇게 고음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건 뭐야? 그녀가 떠난 순간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자, 요거 빈투 본투 구분을 하는데 하나 참고로 알아줘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기다 주의. 고 ing 형태의 동사. 그러니까 고로 시작되는 동사들을 그냥 곤이라고 써야 돼요. 이를테면 예시. 캠핑 가본 적 있니? 캠핑 가다 영어로 어떻게 부르지? 고 캠핑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Have you ever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다라는 거야. 왜 얘는 동사 고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고 캠핑의 동사형을 유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너도 학원에서 야 경험용법 쓸 거면 빈 써야 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납해요. Have you ever been camping? 말이 안 돼요. 오케이? 얘는 동사 자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시켜 줘야 된다. 알겠죠? 자, 다음 조금만 보고 이거 본 다음에 휴식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다 라고 하는 건데 투부정사구가 주어로 쓰여 주어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실 여기에서는 그 가주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주어로 투부정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웬만한 긴 주어들은 다 가주어 처리 가능해요. 동명사도 가능하고 대절도 가능하고 의문사절도 가능하고 기타 여러 가지 친구들이 모두 가주어, 진주어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중에서 중2가 배우기 가장 쉬운 게 투부정사라서 이거 먼저 배우는 거예요. 너네 중3 되면 대절 배울 거예요. 대절 배우다가 갑자기 왜더절 나와요. 갑자기 뭐 왼절 나와요. 왜 이래? 할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배우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 사실 주어가 긴 거를 싫어해서 주어를 뒤로 뺀다라는 설명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를 써야 문장이 명확하게 보여요. 이게 이 투부정사가 무한히 길어져가지고 갑자기 동사가 들어가는 것보다 쟤를 뒤로 빼가지고 주어를 나중에 읽어버리는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다. 알겠죠? 가주어 진주어가 있는 이유는 뭐? 문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중2 때 뭐 이딴 어법이 있어 라고 하는 반발심들이 많은데 굉장히 유용해요. 만약 영어 관련 뭐 직업을 가지거나 혹은 기업에 가서 쓸 때 이메일을 쓰더라도 이러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뭔지 상대방 몰라.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알겠지? 자, 1번만 좀 읽어보고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오케이? 자, 가주어와 진주어라고 했는데 가주어 있은 따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그럼 여기서 문제 출제 형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 출제 형태. 첫 번째로는 이슬 구분하세요라고 문제 낼 거예요. 이슬 구분하세요. 그럼 이시 가지고 있는 것 대명사 의미 있는 이시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시간이 몇 시인가요? It's 7 o'clock 할 때 그 it 날씨가 어떻습니까? It's sunny 할 때 그 it 그 비인칭 주어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서 배울 거 먼저 얘기하자. 가주어 진주어의 it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거야. 가목적어, 진목적어 있습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분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강조금은 물어볼 겁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보세요. 5개지. 선지 5개로 만들 수 있어 문제를. 오케이? 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투부정사의 용법 물어볼 겁니다. 투부정사의 용법 물어볼 거야. 가주어 진주할 때 진짜 많이 나와요. 투부정사 배우는 시간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이 투부정사를 여러분들이 진주어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밖에 안 돼. 명사. 오케이. 그럼 투부정사 용법에서 가주어 진주어 얘기할 때에는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이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와 같은 걸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투부정사를 배우는 시간도 아니지만 형용사 용법, 부사적 용법도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투부정사의 용법은 중3까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부 갔을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역시나 해석을 똑바로 하기 위함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